한자이야기 낱말이야기 441문제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발랄하다라는 그런 낱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발랄이 한자말인가? 한자말 아닌 걸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한자말이에요. 제가 사실 오래된 취미라 할까요? 그게 낱말 모으는 게 제 취미였어요. 낱말 콜렉션. 그 뭐 특별한 건 아닙니다. 사전 한 권 들고 이렇게 넘기면서 좀 새로운 뜻이 있다든지 재미있다든지 그런 거는 물론 이렇게 형광펜으로 칠해 놓는 게 그게 저의 콜렉션입니다만, 제 오래된 낱말 콜렉션 중에서 정말 보기 힘든 것을 제가 한 3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말은 다 아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는 말인데 그게 이러한 유래가 있느냐 하는 것은 제가 생각에는 거의 듣지 못한, 좀 들어보면 좀 귀중한 콜렉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건지 볼까요? 그 중에 하나가 발랄이에요. 자, 발랄하다. 발랄은 음악 용어인가? 처음 듣지 않겠습니까? 안마 있습니다. 안마 하는 거. 안마도 음악 용어인가? 비파라는 악기가 있는데 악기의 이름인가? 아니면 어떤 연주하는 방법인가? 네, 이거 다 관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랄, 안마, 비파는 연주하는 방법과 관련된 그러한 낱말이에요. 제가 저의 귀중한 콜렉션 3개를 꺼냈습니다. 네. 자, 우선 발랄부터 보겠습니다. 발랄, 한자 발랄입니다. 발, 뿌린다, 뭘 뿌린다. 랄은 어그러진다. 자, 뿌린다는 것은 물을 뿌립니다. 그래서 물수, 삼수변이 있습니다. 물을 이렇게 뿌려요. 어떻게 뿌리냐? 쏠발입니다. 발음도 들어있고, 쏜다는 것은 화살 같은 걸 쏘는 것이므로 물이 이렇게 여기서 튕겨 나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뿌린다는 뜻이에요. 발랄하다 할 때 그 이미지가 좀 생각날까요? 아주 귀여운 아이가 있는데, 특히 여자아이가 있는데 아주 귀엽게 논다. 정말 통통통 튕기듯이 논다. 발랄할 수 있죠. 뭔가 물을 탁 튕기듯이. 랄은 어그러진다는 것이에요. 뭔가 꽉 매여 있다가 탁 풀어지면서 잘 어그러지는 것을 얘기해요. 글자가 상당히 복잡하게 보입니다만 알고 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묶을 소옥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묶는다는 것은 나무를 묶는 것이에요. 나무가 이렇게 나무목이에요. 여기에 묶는다. 나무를 묶었다. 묶어야 이렇게 가지들이 쫙 오므려들겠죠. 그래서 가지가 가기도 쉽습니다. 나무를 묶었습니다. 새끼로 단단히 묶었는데 칼질을 합니다. 칼로 이렇게 끈을 자른다 그러면 탁 튕겨 나오겠죠. 그러면 뿌린다, 어그러진다. 뭔가 통통 튄다는 그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발랄이란 글자 그대로인데 어디서 온 글자일까? 네, 발랄하다 하면 표정이나 행동이 밝고 활기가 있다. 그렇죠? 제가 가진 사진에는 생기발랄하다, 재기발랄하다, 청순발랄하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음악의 용어다 이거죠. 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옛날 칠형금이 있었습니다. 칠형금의 두 현을 오른손가락 2개로 몸쪽으로 이렇게 탁 튕기는 것이 발이라는 것이죠. 물고기가 물에 탁 튕기듯이 이렇게 두 손가락으로 탁 튕기는 것이 발이다. 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넷째, 셋째, 둘째 손가락으로 순으로 이렇게 손톱을 이렇게 텅텅텅 밀면서 뜨리링 뜨리링 미인다는 것이죠. 탕 튕기고 또르륵 미인다. 그것이 랄이라는 것이에요. 발과 랄은 이렇게 튕기고 칠형금을 이렇게 튕기고 밖으로 밀고 안으로 튕기고 밖으로 튕기고 하는 것이 발랄에서 온 말이다라는 것을 제가 오래전에 발견했어요. 맞느냐 안 맞느냐는 것은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쓰는 발랄이라는 낱말이 왔다. 자, 안마 이렇게 어깨를 주무른다든지 이런 게 있죠. 그래서 누른다는 뜻이 안마예요. 손으로 누르니까 손수 제방변이 있습니다. 눌러주면 편안하게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안마, 안입니다. 마는 간다는 뜻이에요. 간다 또는 이렇게 부빈다, 뭐 이렇게 닿는다 그런 뜻이에요. 안이라는 것은 왼손으로 이렇게 현을 누르는 것이다. 현악기가 있는데 현을 왼손으로 이렇게 누르는 것이 안이다. 마라는 것은 이 무명지가 이게 약지가 되겠죠. 우리로 치면 약지로 현을 누르면서 또 엄지손가락으로 튕기는 것이 마라.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고요? 네, 그것도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그래서 안마란 말도 이렇게 악기를 다루는 악기 연주 방법이다. 현을 이렇게 누른다 또는 이렇게
튕긴다든지 누르면서 튕긴다든지 하는 방법에서 온 말이다.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비파란 말은 비파는 악기가 되겠죠. 비파의 비도 이것은 현을 안에서 밖으로 밀어내는 것. 비파를 이렇게 칠 때 현을 안에서 밖으로 내면서 치는 것이 비다. 이것은 음정이 이렇게 낮아진다는 것이죠. 드르릉 가겠죠. 그리고 파는 무엇이냐? 현을 밖에서 안으로 당기냐? 이것은 음정이 이제 높아지게 하는 것이다. 띠리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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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된다고 저는 글을 보고 이렇게 제 나름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원이 다수가 있기는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어쨌든 제가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저의 콜렉션에 의하면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해두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사실은 좀 말씀드리기가 못합니다만 제가 굉장히 오래전에 한 것인데, 여기 제가 아주 자주 예전에 본 일본 어원 대사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거기에서 제가 예전에 읽은 것인데, 이 큰 사전에 들어와 있는 것인데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한 곳에 이렇게 세 개를 정리해 놓은 것이 아니고 여기저기서 제가 이 책에 있는 것을 정리해 놓은 것인데, 왜냐하면 이 세 낱말을 전부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낱말이죠. 쓰고 있는 낱말인데 근거 없이 온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상당히, 제가 줄여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나름대로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어느 시대에 어떤 것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자세하게 말씀은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돼 있다. 물론 제가 우리나라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기 때문에 확실하다라고 100%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한 족보 없는 낱말은 없다는 게 저의 지론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몇십 년을 낱말을 이렇게 챙겨보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족보 없는 낱말은 없더라. 잊어버렸다든지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모를 뿐이다. 또는 연구하지 않아서 모를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오늘 발랄, 안마, 비파란 말에 이러한 어원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자, 저는 사실은 발랄이라고 지금 앞에서 이렇게 어그러질 날이라는 글자가 있었습니다. 이 글자를 볼 때마다 호열자가 생각이 납니다. 호열자. 호열자를 콜레라를 음력한 것입니다. 콜레라. 콜레라와 호열자는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원래 콜레라라는 것은 막 그리스어로 황색 담즙이다. 거기에서 막 콜렌다, 막 이러한 그 발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네덜란드 상인들이 일본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해준 말이에요. 그래서 네덜란드 상인들이 이렇게 코레라로 발음하는 것을 보고 이것을 한자로 번역을 했습니다. 음력을 했죠. 호열랄. 이것을 일본식으로 읽으면 코레라가 됩니다. 그래서 코레라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에 전해졌어요. 코레라가 전해지면서 호열날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호열날. 호열날이 되어야 코레라라는 발음에 맞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왕조실록, 제가 이런 거는 찾아보죠. 호열날이라고 4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선 말기에. 그전에는 우리가 코레라, 호열자란 말을 안 썼다. 다른 말로 썼을 것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어떻게 호열날이 호열자가 되느냐. 이 랄자와 자자는 한 획 차입니다. 여기에서 획이 하나 붙으면 날이고 이 획이 빠지게 되면 이게 자가 됩니다. 여기 자라는 것은 찌른다 할 때, 그렇죠? 자객이다 할 때, 자극을 한다 할 때 이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나무목인데 나무목에 묶을 속이냐 이렇게 되겠죠. 묶을 속이냐 아니면 이렇게 덮을 멱이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것은 나무에 가시가 있다는 것이에요. 가시가 찌르듯이, 물론 그래서 칼도가 있겠죠. 이것은 나무를 묶은 것이다. 묶은 나무에 끈을 이렇게 탁 칼로 자른다. 그래서 탁 퍼진다는 것이고, 이것은 단지 찌른다. 호열날을 우리나라 옛날 할아버지들이 글자를 잘못 보고 잘못 써서 호열자가 됐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호열자 불렀다. 지금은 이제 코레라가 이렇게 거의 없어졌죠. 그래서 물론 지금은 있더라도 코레라라고 얘기하지 호열자라고 얘기 잘 안 합니다만,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 호열자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네, 신문 같은 데도 이렇게 나왔지만은 어쨌든 잘못되었지만 이제는 우리는 잘못된 것을 우리 말로 이렇게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잘못되더라도 말은 거기 정착을 하면 또 그대로 잘못된 것대로 가는 것이 말의 속성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발랄하다,
안마, 비파, 호열자, 호열날 이런 날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